제19강으로 지역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권의 의미를 보면은, 지역권이 무엇이냐라는 지역권의 의의를 보면은, 지역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을지를 통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또는 갑지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을지를 거쳐서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즉 갑지의 편익을 위하여, 즉 갑지에 통행하거나 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을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건이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지역권에 있어서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는 말을 쓰고, 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성역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이 지역권에 대해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갑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가 있는데, 이 갑지에 통하기 위해서는 이 을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을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즉 통행을 해야 하거나, 또 갑지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을지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통행이나 인수 등을 위해서 이 갑지가 을지의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바로 갑지의 편익을 위해서 을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이때 갑지를 지역권에서는 요역지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다라는 의미에서 요역지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을지는 편익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성역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요역지, 성역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지역권의 설정으로 요역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반면에 이 성역지의 이용은 제한되는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권의 기능은 수개의 토지 간의 이용을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권의 설정을 통해서 수개의 토지 간의 이용을 조절하게 되는 경우죠. 즉 다시 말하면 갑지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을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갑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을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바로 지역권은 수개의 토지 간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권은 바로 상린관계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상린관계도 수개의 토지 간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질을 보면 지역권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 그 자체로서 소유권의 제한 내지 확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발생 원인에서 보면 지역권은 당연히 물건이니까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기능에서 보면은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 사이의 최소한도의 이용을 조절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그 목적은 같습니다. 수개의 토지 간의 이용의 조절을 하는 것이지만 지역권은 물건이고 상린관계는 하나의 소유권 내용의 자체로서 인정된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과 임차권의 차이를 보면은, 지역권의 목적은 토지 임대차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지에서 을지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을지에다가, 즉 갑지의 소유자가 을지의 토지를 임대차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위에 수로를 건설한다든가 또 인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과 임대차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에 의한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역권은 물권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 의해서는 토지의 이용이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반면 지역권에 의하면은 성역지가 받는 구속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최소 한도의 범위에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역지의 토지 이용권도 병존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보면은 첫째,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권에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있어야 하고 또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즉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편익을 제공받는 것이 사람이라면은 즉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에서는 인여권의 설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즉 사람의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 설정하면은 이것은 인여권이고 우리 민법상 인여권은 부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여권은 편익을 제공받는 것이 사람인 경우로서 인정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설비 이용권 이런 것을 하나의 인여권으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 민법상 실제 지역권이지만 인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 이용권이라든가 특수지역권 이런 경우에 뒤에서 이제 302조에서 특수지역권을 규정하는데 이 특수지역권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은 사실상 인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성역지의 두 개의 토지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성역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설은 반드시 소유자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역권이 설정된 요역지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그 자체를 임차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또 이런 자는 당연히 그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즉 이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들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또 타인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 소멸 시에 지역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때 지역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임차인이 취득한 지역권은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지역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여야 하지만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권의 경우에는 성역지 토지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보통이 되겠죠. 세 번째로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종된 권리로서 부정성을 갖습니다. 즉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요역지 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한 물권입니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한 물권이죠.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요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라는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대하여 수반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지역권도 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실질적으로 요역지 소유권과 별개의 물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요역지상의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존속기간과 대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의 설정행위에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토지 소유권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정도로 범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설은 지역권은 유상무상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권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현실에 있어서는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역권은 현실에서 실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즉 갑지의 편익을 위해서 을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지역권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겠지만은 지역권은 앞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은 물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지역권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역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종류를 보면서 이것을 살펴봅시다. 먼저 편익의 목적에 따른 지역권의 분류를 보면은 먼저 통행지역권이 있습니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권을 말합니다. 통행지역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지가 있는데 이 갑지의 소유자가 이 을지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이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갑지가 맹지인 경우에, 즉 갑지가 공로에 통행할 수 없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 바로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통행지역권이고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이 통행지역권은 갑지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지역권과 주의토지 통행권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있을 때는 계속 표현의 지역권이고 통로가 없을 때는 불계속 불표현의 지역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지역권이 있습니다. 인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도랑, 송유관을 부수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역권입니다. 즉 송유관의 부수를 위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송유관이 전국의 거미줄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송유관이 전국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송유관을 설치한 자가 타인의 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바로 타인의 토지를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이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송유관을 묻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용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송유관 설치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즉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선로 부설 지역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전선로를 부설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권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전이 있죠. 한전이 지금 많은 전봇대와 이 철탑을 세워서 이게 전기를 송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이 전봇대와 많은 이제 철탑이 있죠. 이 철탑 이런 것이 타인의 토지상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타인의 토지상에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가입을 하면은 이 당연히 전봇대가 서 있는 경우에 이 전봇대는 갑의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한전에 대해서 이 전봇대에 제거하라라고 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이 전봇대가 갑의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이제 서울 시내 도심에 많은 전봇대가 있죠. 이런 경우에 서울시의 공로상에 있는 전봇대에 대해서 뭐 한전이 지금 현재 이 전봇대 하나당 이게 도로 점용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봇대의 경우에는 전봇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신주가 있죠. 이런 경우에 전봇대의 점용 사용료만 내면은, 그러면은 이 갑의 토지라고 합시다. 갑의 토지상에 이 전기줄이 지나가죠. 이 전기줄이 갑의 토지를 이게 사용하는 부분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바로 갑의 토지상에 전봇대를 설치하고 전진줄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바로 이 전선로 부설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전선로 부설 지역권은 사용의 필요성이 많은 권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권은 불건축 조망 1조 지역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성역지에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이 불건축의 지역권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역지에 조망 1조를 방해하지 않는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진 부작위 지역권으로서 바로 조망 1조 지역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조망 지역권, 1조 지역권 이런 것이 하나의 지역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쉽게 요즘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1조권, 조망권이 있는데 뭐 특별히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조권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것인데, 1조권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15시까지의 사이에 6시간 중 1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이 확보된 경우나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1조 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인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동지일이 햇빛이 가장 적은 날이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이 확보되거나 또 8시에서 16시 사이에 간헐적으로 전체 비치 등기 4시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인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빛이 안 들면은 이제 1조 방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정도의 햇빛도 들지 않은 경우에 이제 1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어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것보다 더 많은 햇빛을 타인의 토지를 통해서 확보하자면 결국은 1조 지역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이 1조권 이런 것은 주거지역 내에만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이외에서 타인의 토지를 통해서 충분한 1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1조 지역권을 설정해서 타인 토지상의 어떤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망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토지가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토지상의 이 건축물이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B라는 토지에서 이 건물을 지으면 조망이 막혀버리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A는 B에 대해서, 이 B가 짓는 건물에 대해서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조망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조망권이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조망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조망권에 관한 법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밝혀보면은 이 조망권은 이 조망방해라는 것은 바로 214조 상의 소유권의 방해에서 이 조망방해가 소유권의 방해에 해당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조망방해는 소유권의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망권은 법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자신의 조망을, 즉 B의 토지를 통해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A가 B의 토지상의 어떤 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망지역권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망권 이런 것은 인정될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떤 좋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타인의 토지상을 통해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망지역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선로 부설지역권, 조망지역권, 일조지역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영업 지역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역지에 일정한 영업을 경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지역권을 말합니다. 즉 성역지의 주유소나 여관 주차장 이런 것을 설정하지 않은 그런 주차장을 바로 설치하지 않을 지역권, 이런 것이 불영업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및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지역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30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행사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지역권과 부자기지역권이 있을 수 있죠. 즉 자기지역권은 지역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성역지 이용자가 이를 용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역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아니면 배수지역권 이런 것은 바로 전형적인 자기지역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자기지역권은 성역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지역권이죠. 예를 들어서 조망지역권이라든가 불건축지역권 이런 것은 바로 부자기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지역권과 불계속지역권이 있습니다. 계속지역권은 지역권의 내용의 실현이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권 등과 같이 지역권이 간단 없이 계속되는 지역권, 이것을 계속지역권이라고 말합니다. 불계속지역권은 지역권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권리자의 행위를 요하는 지역권이죠. 불계속지역권의 예를 들어보면 통로 없는 통행지역권, 이런 것이 불계속지역권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별의 취득은 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관련이 되는데 계속지역권만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권은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역권의 행사를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으면 표현지역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이라든가 인수지역권, 즉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이 표현지역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형적 사실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 이것이 불표현지역권입니다. 부자기지역권이나 또 지하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지하인수지역권, 이런 것은 불표현지역권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표현지역권만이 지역권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에 의해서 지역권을 취득하겠습니다. 이때 지역권 등기는 주의할 것은
요역지상의 지역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역지상의 토지의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역지 토지상의 등기부의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권의 수반성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요역지의 등기용지에도 지역권의 내용을 직권으로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권은 시효취득, 유언, 상속, 양도 등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되거나 표현된 것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통행지역권, 계속적으로 통행한 통행지역권이나 또 용수지역권, 그러니까 도랑을 설치해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배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계속 또는 불표현의 지역권에 대해서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성역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동안 계속된 사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시효취득이 되자면은 만약에 타인의 토지를 계속해서 표현해서 사용한 것이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상 지역권의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한 경우를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소유자로부터 제공받아 학교가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를 개설한 이래 20년간 계속해서 통학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학로에 대한 즉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판례를 보면은 이 소유자로부터 제공받아서 통학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로를 20년간 이용을 한 경우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권 즉 시효취득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20년간 통행한 경우에는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기존의 통로를 20년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의 점유취득 시효의 경우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등기하면은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등기부 취득 시효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지역권을 평응공연하게 선의며 가실 없이 10년간 지역권을 행사한 때는 설정 행위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권자의 권능을 보면은 지역권의 내용은 설정 행위에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내용은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성역지 사용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국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권의 기능은 수개의 토지 소유자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당연히 성역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법은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용수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지역권에 있어서는 용수 성역지의 수량이 요역지와 성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요의 정도에 따라서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공동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역지 소유자도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사용을 방해받는 경우에 방해 제거 청구권과 또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권자가 성역지를 직접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역지 이용자의 의무에 대해서 보면은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서 성역지 이용자는 바로 지역권자의 행위를 용인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역지 이용자는 당연히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그런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첫째로 계약에 의해서 성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역지 소유자의 특별 선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역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부담한 의무가 가다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기에 의한 부담의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기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가 다시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줘버림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에 대해서 보면은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로 소멸합니다. 즉 요역지 또는 성역지의 멸실이나 지역권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 소멸 사유의 발생, 성역지의 토지 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그 밖에 지역권에 특수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즉 성역지의 시효 취득에 의한 소멸,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먼저 성역지의 시효 취득에 의한 소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역지가 제3자에 의하여 시효 취득되면 성역지 위의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외가 인정되겠습니다. 제3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용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은 당연히 소유권 이외의 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수지역권은 그 의의를 보면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지역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한 간섭상의 권리가 예로부터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민들의 토지 수익권을 특수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302조에서는 특수지역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연불학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가령 A라는 이 자연불학에서 A라는 주민이 그 지역의 일정한 B의 토지에 가서 B의 토지에 대해서 방목을 하거나 또 B의 토지에 대해서 토사를 채취하거나 B의 토지로부터 초목을 채취하는 이러한 것이 오래전부터 간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 자연불학의 주민들은 B의 토지상에 대해서
이 특수지역권을 갖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A의 지역 A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B의 토지를 바로 A 자연부락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바로 특수지역권이 인정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실질상 인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인데 반해서 이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편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수지역권은 하나의 바로 인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특수지역권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수지역권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즉 이 목적 토지가 어느 지역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권의 총유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수지역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일정 지역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0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일정한 주민들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 바로 302조의 특수지역권이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특수지역권은 타인 토지 위에 존재하는 토지 소유권으로서 제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은 공동으로 각자의 편익을 위하여 목적 토지를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타인 토지에 대해서 초목을 채취한다든가 야생동물을 방사한다든가 또 토사의 채취 또는 또는 방목 이런 것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 수익권 즉 특수 지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 주민 전체 또는 주민 각자가 방해 행위의 중지나 또는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의 득실, 그러니까 어떻게 얻고 상실하느냐를 봅시다. 특수지역권은 간섭 또는 계약에 의해서 취득됩니다. 주로 이제 간섭에 의해서 취득이 되겠죠. 그러나 간섭에 의해서 취득이 많지만은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권의 상실은 목적 토지의 멸실과 지역 주민의 전체 이해사에 의해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지역권은 주민으로서의 지위의 득실에 의하여 취득 상실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A라는 자연부락의 주민이 되는 경우에 이 특수지역권을 취득하고 그 주민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바로 이 특수지역권을 상실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수지역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에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민법 302조는 특수지역권에 대해서는 간섭에 의하는 위에는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특수지역권은 지역 주민이 집합체로서 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바로 지역 주민의 토지 수익권의 준총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간섭에 의하는 유예는 총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지역권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간섭에 관한 규정이 간섭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다음으로는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 민법상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이 지역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지역권은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장래 사용할 가능성은 많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국민의 어떤 권리의식이 좀 더 높아진다면 실제 지역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지역권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9강 강의를 마칩니다.